싶은 사람은 선생님 영상 보면 수원 개념반이 있어요. 제목은 중둥이라고 써줄 수 있고 수원 개념반이라고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둥이란 말을 쓸 수 있어.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알았어요? 거기 가면 지금 수업하는 것보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좀 여유 있게 들을 수는 있을 거야.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수원 연산은 당연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 연습 안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왜? 눈이 안 보여. 내 눈이. 수학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간 것과 눈하고가 연결이 되는데 어디서 본 듯한데 손이 안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수원은 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문제를 계속 연산 문제는 계속 풀어봐야 돼. 계속. 그래야지 자기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손이 안 움직여. 자, 상용 로그는 로그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 그래서 선생님이 상용 로그를 설명을 할 때 좀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럼 현재 상용 로그라는 것은 밑이 10인 로그고 밑이 10인 로그는 우리가 쓰는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고민을 해야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근데 로그가 붙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에 대한 생각이냐면 진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 고민을 꼭 해야 돼요. 진수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가 쓰는 십진수는 이 진수를 갖고 논다 이런 말이야. 그 진짜 수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진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계산을 다른 방법을 취해서 계산을 해왔다 이런 말이지. 이 x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로그를 붙여서 우리는 계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 연결고리가 지금보다 이 진수 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 했죠. 어떻게? 10의 거듭제곱과 이 a가 중요합니다. 이 a는 얼마? 한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자릿수. 그럼 우리가 쓰는 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잘 보일 것이다? 정수 부분이 잘 보일 것이다. 소수 부분도 잘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그 A가 로그 A로 보여 안 보여? 로그 A로 안 보여. 어떻게 보여? 로그 A로 안 보이고 이렇게 보여. 소수 부분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 수는 가짜 수야. 가수야, 가수. 그럼 얘를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면 이 6.12와 이 3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진짜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수 부분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 자릿수에 관한 내용이고 이 소수 부분은 가수는 숫자 배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얘를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 돼요. 로그로 바꾸면 이 6.12와 진짜 수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로그표를 가지고 요거 써져 있네. 2.39 한번 이거는 계산해 봅시다. 로그 2.39는 얼마입니까? 2.39, 2.39 표본은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2.39, 2.39 0.3784입니다. 얘를 가지고 선생님 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로그 x라는 n은 2.3784였다 이 말이에요. 로그 x, 이게 x라는 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으니 로그를 붙여서 x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표현상은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일단은 추천합니다. 분리작업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유는 당연하죠. 소수 부분이 당연히 0부터 이 소수 부분이 0부터 1까지로 표현을 무조건 시켜놔야 돼. 그러고 나서 정수 부분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수들 나오면 마이너스 3.6216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를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마이너스 3, 얘는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죠. 요 말이죠.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놔야 돼. 0.3784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읽어놔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보인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이 2라는 수는 어떤 의미라고요? x가 갖고 있는 자릿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2면 몇 자리? 3자리. 0.3784라는 수는 이 x를 알려줄로 나오는 어떤 수다 이런 말이야. 얘는 그 대신 가짜수.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얘를 로그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로그 얼마야? 로그 2.39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x라는 수는 2.39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는 2.39인데 2니까 몇 자릿수? 3자릿수. 결론적으로 x는 2, 3, 9더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말고 활용 문제로. 활용 문제로 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상용 로그가 최근에 가는 추세야, 추세. 단 최근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씩 추세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좀 쉬워졌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용 로그가 뭐 이런 류의 문제로 뭐 이런 류의 얘네 값을 구하시오라. 없네요. 책에는 없고 고쟁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문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 뭐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이건 보세요. 어떤 공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10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시켰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곱하기 R을 하면 된가? 일정 비율로 증가를 시켰어. 조심해야 돼요. 매년 일정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지? 일정 비율을 R이라고 하면 R의 10제곱이 얼마가 됐다? 4가 됐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년 얼마씩 증가시켰냐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를 R은 4의 10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이 값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객관식이면. 혹시 객관식이 나와 있으면 이 표현법도 어차피 수니까 단 우리의 느낌이 안 온다 이런 말이야. 도대체 4의 10분의 1제곱 도대체 어떤 수인지를 알 수가 없다. 대충은 알 수 있나요? 대충이란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 항상? 얘가 무리수니까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정수 부분 얼마다? 10제곱권이면 10제곱을 생각하라 했지. 1의 10제곱, 2의 10제곱. 1의 10제곱,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은 1024니까 4는 한참 아래의 수야. 그럼 1점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찍을 수 있겠네. 여기 나온 수를 가지고 1.15 값네. 예? 이건 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찌해야 된다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계산을 하면 얘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래 값이죠. 아래 값. 그래서 얘를 직접 계산이 안 되니까 얘를 로그를 붙여가지고 양쪽에 로그를 붙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로그 R은 10분의 1에 4의 제곱은 10분의 2에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로그 2가 0.3이니까 얘는 0.6이 되나요? 맞습니까? 맞아요? 0.3, 0.06이 되겠죠? 0.06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자? 얘를 로그로 바꾸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를 문제를 좀 바꿔볼 거예요. 자, 내가 로그를 구했더니 로그 x를 구했더니 뭐 r이든 x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얼마가 나왔냐? 5.06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5.06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꾸자? 5 더하기 0.06으로 바꿀 거고 이 5라는 수는 이 진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려준 거고 몇 자리 수? 6자리 수라고요. 알려준 거고 이 소수 부분이 이 x가 도대체 어떤 수의 배열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줬다 이 말이지. 그럼 0.06을 뭘로 바꾸자? 얘를 로그로 바꾸자 이거야. 그러면 이 x라는 수는 115로 시작하는 수이고 몇 자리 수이다? 5자리 수이다. 6자리 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활용 문제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에 주어진 조건에 이게 로그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두세 개 나옵니다. 두세 개 나와주고 그 중에 골라 써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알아내려고? 요걸 알아내려고 알려주는 조건들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그러면 상용 로고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식이 뭐냐면 선생님 세 가지 했습니다. 뭐 했어? 이런 수들에 대해서 얘가 도대체 몇 자리 수인지 몇 자리 수냐는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러죠? 1의 자릿수는 그냥 자연수 성질에 대한 얘기고 최고 자릿수는 뭐로 결정한다? 소수 부분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야. 소수 부분을 알면 도대체 로그와 얼마 사이인지를 알면 최고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릿수 나오면 정수 부분 숫자 최고 자리 숫자 나오면 소수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같다. 정수 부분은 뭘로 연결시켜라고요? 정수 부분은 자릿수로 연결을 시켜라 이거죠. 정수 부분이 같다, 자릿수가 같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 로그 표현을 해줬나요?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해줬나요? 우리가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n이 정수 부분인데 그 애를 기호로 표현하면 가우스 로그 x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우스는 우린 정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으니까. 이 식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뺐다 소수 부분 이렇게 읽으라고요. 얘를 읽을 때 소수 부분이라 읽고 그냥 알파가 더 편합니다. 그것보다는 소수 부분이라 읽으면 편해. 됐어요? 자, 그럼 정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로그 x랑 로그 y가 같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 뜻? 로그 x의 정수 부분하고 로그 y의 정수 부분이 같다. 이 말은 뭐라고요? x랑 y가 자릿수가 같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요것만 갖고는 자릿수만 같으니까 뭐 알려준 것은 딱 그거밖에 안 알려줬습니다. 됐어요? 자,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요?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서 얘를 수에 대한 배열이다 이거죠. 숫자 배열이 어디냐? 단위는 없어요. 수가 115 이렇게 써졌다고요. 단위는 아직 모릅니다. 소수점 위치를 모르니까 115, 0.0115 나올 수도 있고 115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알았어요?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숫자 배열이 같다. 우리가 쓰는 수 중에 숫자 배열이 같으면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34 0하고 0.234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노는 방법은 두 개를 빼진 않을 거 아니야. 자릿수가 많이 다르니까 두 개를 어쩐다? 나누어 보겠죠.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보면 얼마가 돼? 몇 자리 차이냐? 네 자리야? 세 자리? 참 어렵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좀 편해? 근사과 표현법으로 표현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 분자는 어떻게 표현돼? 2.34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까? 얘는 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까? 소수점이 4자리 차이 나네요. 4자리 차이 나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같잖아요. 4자리자 10의 4제곱 되는 거지. 오, 숫자 배열이 서로 같을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야? 그러면 두 개를 나눠 보겠네요. 왜?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10의 4제곱, 10의 거듭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로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x가 있고 로그 x는 n 플러스 알파예요. 정수 0부터 1까지 생략 있습니다. 로그 y는 n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가 똑같으니까 두 개의 식을 어쩌겠다? 빼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니까 y분의 x 이렇게 될까요? 연산한 거야. m은 정수고 m도 정수야. 두 개를 빼면 다시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y분의 x는 10의 k제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k는 정수고요. 두 개를 나누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숫자 배열이 같고 그 말이 소수 부분이 같다는 의미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소수 부분이 같다 하면 원래 이렇게 식을 써서 갈 수도 있지만 나눠서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문제가 여기 있네요. 해볼게요. x가 10부터 100까지야. 그러면 로그 루트 x하고 로그 x제곱이 어쩐다? 소수 부분이 같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개를 누굴 나눠? 진수를 나누겠지. 왜?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얘의 숫자 배열과 얘의 숫자 배열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러면 얘 둘을 나눠서 뭐가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소리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뭐 거꾸로 빼도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소수 부분이 사라진 정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면 우리는 식을 써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똑같은 말이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계산을 누구로 했어? 이걸로 계산할 거잖아. 그럼 요놈 식이 더 빠르겠지. 프로세스는 이렇게 같긴 하지만 설명한 거고 선생님이. 알았죠? 숫자 배열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은 수네. 그럼 나누게 되면 10으로 나눠 떨어지네. 10의 거듭제곱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약분이 돼서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그러면 나누어 루트 x분의 x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인 겁니까? 2분의 3제곱? 맞아요? 얘가 어쩐다고?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x의 2분의 3제곱 말하면 되겠네. x의 2분의 3제곱은 x가 여기에 있으니까 x 2분의 3제곱은 루트 얼마야? 루트 k제곱이니까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10의 2분의 3제곱 순서가 지금 x의 2분의 3제곱 10의 3제곱 이렇게 된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의 2분의 3제곱이야. x의 범위가 있고 그러지? x의 2분의 3제곱을 범위를 구한 거야. 왜? 이 범위 안에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10의 거듭제곱이 누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k는 뭐가 된다? 2만 되네요. 2밖에 없죠? 그러지?
그래서 k가 2가 되는 상황이고 그때 x의 값은 10의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k에다가 2를 넣어서 x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놈을 뭐 10 세제곱근 10. 자,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보면 루트를 가지고 지수 표현은 잘해요. 근데 지수를 가지고 루트 표현을 잘 못한다고. 연습해봐야겠지. 이게 기본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해됩니까? 알겠나요? 오케이. 정수 부분이 같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는 설명했고요. 알겠어요?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표현은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식이 나오면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이렇게 읽으라고요. 소수 부분은 로그 y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y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야. x, y의 소수 부분이 아니야. 알았어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얘를 읽을 때 숫자 배열, x의 숫자 배열, y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렇게 읽으라고요. 그렇지? 뭐라고 읽으라고요? x, y의 숫자 배열이 같다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아하 숫자 배열이 같아. 그러면 x를 나나 y로 나나 10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와, 벌써부터 풀기 싫어지잖아. 근데 이게 쉽게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너무 기호가 어렵게 보여서 그래.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야. 알았니? 상용 로그의 특징이 그래. 어렵게 보이지만 쉬워. 알았어요? 뭐야? 가우스지, 가우스. 정수 부분이 2야. 아하, 정수 부분이 2라는 말은 진수가 세 자리 수구나 이걸 알려준 거지. x는 뭐라고요? 세 자리 수구나 이거야. 자, 세 자리 수의 표현법 혹시 몰라서 알려준 겁니다. 알려줍니다. 세 자리 수 표현법은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자, 세 자리 수 나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세 자리 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로그 붙이면 정수부 2가 나와요. 다음 로그 가우스를 뺐어. 로그에서 가우스를 뺐어. 뭔 말인가 싶은데 이렇게 읽으면 쉽다고 했지.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같대요. 숫자 배열이 같대요. 공부를 많이 했는 거 배터리가 다 0이네. 펜이 배터리가 0이야. 소수 부분이 같다가 뭐 어쩐다고요?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어쩐다고요? 두 개를 나눠서 10의 거듭제곱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중간 과정을 로그 x 세제곱을 n 플러스 알파로 쓰고 로그 x분의 1도 m 플러스 알파로 쓸 수가 있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두 개를 뭐하면 빼게 되면 정수가 나와서 진수 나누기가 10의 거듭제곱 표현을 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이 풀이는 요게 제일 빨리 넘어가는 풀이야. 이해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석이 빨리 끝나잖아. 해석이 빨리 끝나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풀어야지.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눕시다. x 4제곱이죠. 이게 뭐라고요? 10의 거듭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10의 4제곱이니까 8제곱부터 10의 12제곱. 꼭 k가 될 수 있는 수는 8, 9, 10, 11. 4개 나오네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는 10의 4분의 8, 9, 10, 11. 4개 나온 거라고요. 질문이 뭐냐? 질문은 얘를 다 곱하래. 다 곱하면 얘를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리고 로그를 붙였으니까 빠지고 요거에 한만 나온다 이 말이죠. 20,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상용 로그가 한 3분의 2까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3분의 2까지 해석이 돼요. 3분의 1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출발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건 좀 어려운 문제.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라 쓰고 출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떨 때 내가 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간지를 몰라. 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식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숨어져 있는 문제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알겠어요? 이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지만 한두 문제씩 있긴 있지만 잘 안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은 뭐와 연관성이 있다고? 숫자 배열과 연관성이 있지. 근데 합이 1이래. 도대체 숫자 배열하고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소수 부분은 가짜 수야. 그 가짜 수를 뭘로 바꿔야 돼? 진짜 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합이 1이다는 말은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아는 선인가 모르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수비와 합이 1이라는 것은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1.7 이런 말이죠. 2.7 이런 말이죠. 누가? 로그 x하고 y가. 이건 하나의 예시야 지금. 그러면 이 1은 x가 두 자릿수라는 걸 알려줬고 이 0.3은 x가 어떤 수인지를 알려줬는데 0.3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 0.3을 뭘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겠지. 얘를 로그 a로 바꿔야지. 얘를 로그 b로 바꿔야지 이 a가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은 x 갖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를 뭐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누면 된가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넘기면 빼기 1이 되고 1은 로그 10에 10이니까 나누기로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b도 얘는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잖아. 두 자릿수니까 얘를 100분의 y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네요. 그러지? 그리고 얘를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두 개를 더했다는 말은 얘랑 어쩔 거야? 곱할 거죠. 두 개를 곱할 거잖아. 곱하면 1이 나왔다는 것은 10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10하고 100이 넘어가서 xy가 10의 거듭제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자는 건 이 수하고 이 수로 이 수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합은 1이 됐지만 식을 바꿔야 의미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 두 개를 어쩌 본다? 더해본다는 겁니다. 더해본다.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xy가 될 거고 현재 이 문제는 4가 됐고 실제에서는 얘에게 합이 나왔지 얘네들은 안 알려줬을 거 아니야. 얘하고 얘만 합이 1이지 이것들은 안 알려줬지.
다시 말해서 4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떨어질 거야? 어떠한 정수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넘어간다? xy가 10의 k제곱으로 된다. 그전 거랑 약간 풀이 방법은 다르지만 좀 흐름은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얘를 바꿔줄게 그냥. 선생님 귀찮아서 그래. 얘를 n 플러스 알파, 얘를 n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새로운 정수로 쓴 겁니다. 다른 정수고요. 아직 모릅니다. 합은 1이니까 다른 정수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때 알파는 어째야 돼? 무조건 알파는 어째야 돼? 알파는 원래 알파는 0부터 1 사이죠. 0은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가. 얘도 0부터 1 사이야.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1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소수분, 이게 얘가 1이 되면 소수분이 원래 얘 0이었단 소리야. 그래서 주의사항은 알파가 0부터 1 사이고 베타도 0부터 1 사이다 이거죠. 엄밀히 뭐 따지면 알파는 0이 아니다, 베타는 0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겠냐 하면 얘가 0이 되면 x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가 나오려면 x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되고 y도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다음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이제 이렇게 풀면 되겠지. 소수합이 1이다 하면 그거 배웠다면 이 프로세스를 안 쓴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버리겠지. 이건 알았을 때 쓰는 거야. 이거 프로세스는 연습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항상 연습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거 쓸 겨를이 없으면 여기서 출발해야지. 됐어요? 얘는 단점이 있어요. 일일이 세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얘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100부터 1000까지가 있는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소수분 합이 1이 돼. 소수분과 소수분의 합이 1이 돼. 됐어요? 그러면 얘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 아까 말할 때 모르겠으면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로 쓰고 출발하라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 소수분의 합이 1이라는 걸 알아. 두 개를 어쩐다고? x랑 루트 x를 곱했더니 10의 거듭제곱이 된대요. 뭔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x를 구하려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x는 지금 x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x의 2분의 3제곱이죠. x가 아니라 x의 2분의 3제곱, 여기다 2분의 3제곱을 곱하게 되면 10의 세제곱부터 x의 2분의 3제곱은 10의 2분의 9제곱까지 나옵니까? 정수가 되는 수는 딱 4밖에 없네요. 문제 좀 너무 쉽게 나온 거야. 4밖에 없으면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좀 다른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4제곱이 되고 x는 10의 3분의 8제곱. 끝났네요. 실은 이 문제는 조금 재미없어. 이 문제는 좀 재미없어. 에? 뭐 했으니까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왔다면 로그 A의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A의 X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알파로 작성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지? 그러면 X라는 수는
a의 m제곱 플러스 알파 a의 n제곱 플러스 a의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전에는 뭐 땄습니까? 얘가 아까 상용로가 할 때는 a가 뭐가 됐죠? 10이 됐죠. 10이 됐어요. 그럼 밑에 얘가 5이면 얘가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야지 정수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로그 a의 x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런 뜻이죠. 지금 범위로 쓴다고 하면 그러면 x는 a의 n제곱부터 a의 n 플러스 1제곱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차이점이 있지? 우리가 지금 상용 로그는 a에다 10을 넣을 거고 a가 다른 수이면 다른 수를 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문제 한 자릿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몇 개? 응? 두 자리 자연수 뭐야? 그걸 세고 있어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세고 있다는 소리야. 아직까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다 이거지. 세 자리 자연수. 뭐야 세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 없죠?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빼면 되죠? 10의 세제곱에서 10의 제곱을 빼면 돼요. 얘를 10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0-1이 돼서 10의 제곱 곱하기 10-1 9가 떨어집니다. 9개, 90개, 900개, 9000개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어요? 9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수들은 당연히 얘네들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n제곱 a-1 개가 나오겠죠. 자연수라 생각하면 됐습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 모든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은 있고 우리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상용 로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가 이게 의미가 있어. 지금은 상용 로그만 신경 쓰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없네. 한 문제밖에 없네. 스텝 1으로 가볼까? 여기는 아예 없네. 그냥 상용로가 먼지만 나왔네요.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빛이 어느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2%씩 감소를 합니다. 밝기가 1000인 빛이 이 유리판을 10장 통과했을 때 밝기를 구하시오. 2%씩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남은 통과했을 때 남은 거야? 없어진 거야? 남은 걸 원하고 있지. 2%는 뭐야? 감소하는 거고. 그럼 남은 건 얼마 남았어? 98% 남았나요? 98%?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000 곱하기 100분의 98에 몇 번? 10번. 와, 이걸 계산하래.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없겠지. 그러지. 우리 2의 10제곱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98의 10제곱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수를 계산할 수 있게끔 로그가 도와줄 거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럼 얘를 K라고 놓고 풀 수도 있고.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1000이라는 수는 쉽잖아. 그래도 100의 10제곱도 쉽잖아. 그나마. 그러지? 그럼 얘를 K라 놓고 풀어도 되고 요것만 계산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그거는 좀 센스가 필요해요. 현재 지금 약간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긴 해. 알았어요? 필요한 것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또 그렇게 의도한 바도 있고요. 됐어요? 보여진 만큼 풀면 돼요. 우리는 98의 10제곱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98의 10제곱을 얘를 K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할 거야? 1100의 10제곱이면 공이 몇 개 있어? 10개가 있나요? 그러면 얘를 10에 마이너스 7제곱 한다 이 말이겠죠. K를 구한 다음에 얘가 K이고 K를 구한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7제곱 하자 이 소리잖아요. 이해됩니까? 얘를 어쩔 거야? 계산할 거야. 계산. 다시 말해서 10 로그 98이 로그 K가 된 겁니다. 얘는 로그 98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자, 로그 9.8이 이거래요. 로그 98은 얼마입니까? 상용로가 쉽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것은 얘를 이 식에 의미하는 걸 찾아야지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로그 9.8하고 로그 98은 똑같은 숫자 배열을 갖고 로그를 취하고 있으니까 소수 부분은 같고 자릿수가 두 자릿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야. 로그라는 것은 약간 마술 같은 거야. 완전 수가 느낌 말이 달라.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얘는 얼마다? 1.9912다.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이 상용로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10을) 곱한 겁니다. 이제. 앞에 10을 곱한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이 상용로의 첫 번째. 상용이 힘든 점이 딱 이거면 첫 번째.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20자리라는 소리죠. 이게 누구냐? 지금 로그 K니까. 우린 지금 K 구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K는 이렇게 해석하지. K는 20자리 수고 K는 0.911 찾아 0.911을 알려주잖아. 그러지? 그러면 K라는 수는 0.912. 오, 요거네, 요거 중요하네. 817로 시작하는 20자리 수다 이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K는 8.17 곱하기 10의 몇 제곱? 19제곱입니다. 19제곱. 지금 19자리, 20자리 써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안 쓴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겠네요. 뭐야, 말이 되나 근데? 뭐 잘못됐어? 20개. 여기 틀렸네. 얘가 틀렸어요. 100의 10제곱은 20개네 공이. 3개고 17이네 얘가. 얘가 17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8.17 곱하기 10의 제곱 817 이렇게 나오겠네요. 수를 들고 다니면서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9번. x는 10부터 100까지. 아, 두 자리 수 중에 지금 10만 빠졌네요. 둥어 왜 빠졌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10만 빠졌어요. 로그 x제곱하고 로그 세제곱은 x의 차가 정수가 된대요. 말 그대로 그냥 차가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x에는 얼마야? 3분의 5제곱입니까? 이러는 거지? 그럼 3의 5제곱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지? 그러면 3의 10에 3의 5제곱 x의 3의 5제곱 10의 3의 10제곱 k가 가능한 것은 누구입니까? 2,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잖아. 그럼 x는 뭐야? 10의 5분의 3k 5분의 3k 5분의 3k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x의 곱을 구하시오.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5분의 9, 9, 6, 15 이렇게 되네.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지금? 선생님 쓰는 표현 중에 좀 약식 표현이 좀 있어요. 이런 표현은 없잖아 원래. 이런 표현은 없어요. 알겠어요? 다음 서술할 때만 뭐 이렇게 써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거야. 그래도 좀 틀을 갖고 쓰는 게 좋아요. 끌적끌적 쓰지 말고. 자, 상용로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 3에서 상용로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좀 쉬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뭘 따질 거라고? n이 짝수냐 홀수냐를 따질 거고. 왜? 실수인 거에 개수잖아. 그러지? n이 짝수냐 홀수냐 따지기. n이 뭐라고요? n이 어디가 들었어? 여기 여기가 짝수 홀수를 따질 거고. 알겠어요? a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질 거야. 근데 a는 다 양수야. 다 양수야. 그러면 짝수일 때는 몇 개? 2개.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 2개, 1개, 2개, 1개 15네요. 아, 뒤로 가면 음수 떨어질 수 있네. 조심해야 되네. 중간에 가다가 음수가 떨어지네. 그러지? 중간에 가다가 얼마가 돼? 얘가 k가 10이 되면 10이 되면 뭐 왜 그러지? 아, 여기 2부터 갔으니까요. 중간에 가다가 음수가 떨어질 거 아니야? 됐어요?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가다가 됐어요? 다시 1개, 0개, 1개, 0개, 1개, 0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15개를 찾아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알겠지? A의 n제곱근 A가 짝수냐 홀수냐 따질 거고 A는 양수냐 음수냐 따질 거라고. 요것만 따지고 가는 거야. 요거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게 자연수 루트가 사라져 다닌다. 요거는 유리수. 조심하지. 얘는 자연수가 되니까 얘를 사라지고 루트가 붙게 되고 얘는 얘 사라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얘에서 지금 일단 A는 2를 한 마리 없어야 되고 루트를 제거시켜야겠지. 그러면 2A 다시 플러스 1 홀수네요. 플러스 1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1로 써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실은. 알았습니까? 여기 정수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1부터 들어가니까 사실 A가 1도 되죠?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그냥 마이너스 1로 씁시다. 자연수. 이때 자연수 변별했지. 근데 오른쪽에 또 A가 또 있네. A가 또 있지. 그럼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죠. A 플러스 1이 3의 배수. A 플러스 1이 3의 배수. 그러면 A는 3의 배수 마이너스 1 되죠. A는 다 적었습니다. 지금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 두 개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와 관련성이 있냐면 2의 배수와 관련성이 있어. 두 칸씩. 얘는 세 칸씩. 두 칸, 세 칸. 6칸입니다. 얘 둘은 규칙이 몇 개? 6개야.
됐어요? 그리고 6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그 중에 수를 넣어가지고 하나만 찾으면 돼. 다 넣을 필요도 없어. 얘는 2개밖에 없어요. 2하고 5입니다. 2하고 5잖아요. 6개 중에 2세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넣어보면 무조건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답은 5네요. 알겠어요? 얘가 5가 되게끔 표현을 해주면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정수론적인 부분인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모든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 5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야. 5, 11 이렇게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질문할 수가 있겠지. 그 중에 원하는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법은 한 번만 연습시킨 거야. 다음 27번 로그 2가 나왔어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이게 누가 된다고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1, 2, 3, 4, 5, 6 그러겠죠. 근데 되돌아가는 실수 x가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실수 x가 6개입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는 x에다 수를 넣어가지고 로그 2를 붙일 거 아니야. 근데 자연수가 되는 게 6개가 있대요. 그럼 얘가 뭐야? 다 지금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죠? 현재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2차 함수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지? 그럼 얘가 2가 되면 여기는 안 되겠지. 음수는 안 되겠지. 얘가 2가 되면 k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면 k가 1이 되는 거고 2의 제곱이 되면 k가 2가 되는 거고 2의 세제곱이 되면 k가 3이 되는 거죠.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x가 몇 개 보여요?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네요. 요 말이네요. 요 말.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돼.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 다음은 2의 4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꼭대기가 2의 세제곱 꼭대기가 2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2의 4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지. 현재 둥어는 안 됩니다. 현재 둥어 되면 개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꼭대기는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야겠죠. 2분의 2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 어중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자, 3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fn이야.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 자릿수와 연관성이 있다. 맞죠? 이게 fn 이렇게 읽으면 힘들어져, 우리가. 알았어요? f라는 뜻은 아무 내용이 없잖아. 그 함수의 뜻이 중요한 거지. fn의 정수분 fn 자릿수와 연관된다. 이렇게 읽어야 돼. 자릿수. 느낌이 좀 편합니다. n의 자릿수에 f4n 플러스 1은 뭔 뜻이야, 그러면? 로그에다 4n 플러스 1을 넣었다는 말은 4n 플러스 1의 자릿수. 이 됩니까? fn은 뭐고? n의 자릿수.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었다 이 말이야. n보다 4n 플러스 1을 했더니 한 자리 늘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수가 있겠지. 4n 플러스 1을 했더니 한 자리가 느는 수. 뭐 3 같은 거 있네. 3을 4n 플러스 1 했다니까 한 자리 늘었잖아. 자릿수로 생각하라고. 뭐 30도 되겠네. 이런 수를 많이 있겠네. 그럼 그 경계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n에서 4n 플러스 1이 됐다는 것은 자릿수가 한 자리 커졌다고. 한 자리 커졌어. 그래서 한 자리 수 중에 커진 수는 일일이 계산한 겁니다. 숫자를 넣어가면서 3부터 9까지고 두 자리 수는 25부터가 그래 되더라 이거죠. 그 위로는 다 될 거니까 경계값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류의 문제가 꽤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얘를 로그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릿수가 늘었다 이런 것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로그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 잠깐만 언급할 건 좀만 집중하십시다. 지수 로그 그래프만 좀 설명하고 바로 갈게요. 너희들이 다 알 거라 어느 정도 알 거라 보고 좀 빨리 갈게요. 지수 로그 그래프만 설명할 거야. 다른 거는 설명 안 하고. 자, 지수함수가 저번 주 이거 안 왔구나. 저번 주 인쇄를 해놨는데 어디가 있어? 어디나 있을 건데. 지수 받았지? 자, 지수함수를 여기다 그래프 끊어졌어요. 두 개를 그릴 거야. 자, a가 1보다 큰 것이 있고 a가 0부터 1 사이가 있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야.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릴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릴 거야. 됐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할 점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점이 이 점이야. 이 점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0,0입니다. 기본형의 포인트는 0,0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왜 여기 기본형이 중요하냐? 지수함수는 그거의 x 가로값 있죠? x축과 평행하네. 얘가 점근선이야. 얘가 점근선. 얘는 점근선. 얘는 보조선이야. 보조선. 점근선은 확실히 잘 봐야 되고 보조선은 있으면 좋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보조선과 점근선은 알겠지. 그래프가 점점 점근한 선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 선은 그래프에 꼭 표현돼야 되는 선이야. 이 선은 알았어요?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이놈부터 이동시켜야 돼. 이놈을 이동시킨다는 말은 이놈만 찾으면 둘 다 이동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한 칸. 이 점이 얼마야 현재? 0,1이 정점입니다. 0,1이 정점이에요.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있죠? 하나의 정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요걸 볼 거야. 어디냐면 여기다가 2를 넣을 거야. 1. 여기다가 2를 넣을 거야. 1. 그러면 얼마가 돼 얘가? 1, a가 되겠죠. 여기도 1, a가 되겠죠. 현재 둘 다 밑을 a가 났으니까.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작다. 비교를 할 때 꼭 필요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에다 1을 넣어보는 것은 비교를 할 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등식적인 내용이다.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은 꼭 이 선으로 많이 비교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은 뭐야? y는 뭐 0이고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뭐야? 얘를 x는 증가 얘는 감소.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특징은 당연히 큰 값 집어넣으면 큰 값이 떨어지고 작은 값 집어넣으면 작은 값이 떨어지겠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대칭이라는 말은 이제 요겁니다. y는 a의 x제곱과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나왔을 건데 현재는 y축 대칭만 있으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 또는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하겠죠. 요게 지금 현재 두 개가 y축 대칭. 자, 비교는 좀 시간이 기니까 그 선생님 것 확인하고 그래프가 총 몇 개를 그리냐면 총 4개를 그려야 돼. 뭐 그려? 요거하고 좀 더 급한 거 2개, 이거하고 좀 더 급한 거 2개, 총 4개를 그려서 비교를 합니다. 알겠죠? 바로 연습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식을 보면 뭐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포인트가 먼저 보여야 돼요. 포인트 보입니까? 보여요? 아까 y는 ax 포인트가 얼마였어? 0,0이라 했습니다. 얘는 뭐가 보여야 돼 그럼? m,n이 보여야 되겠죠. 그 0,0이 평행이동 했으니까 어차피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넣었으니까 0,0의 평행이동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얘 식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위치가 m,n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m,n을 m,n 알겠니? 요 점이 지금 m,n이야. 그리고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릴 거고 혹시 뭐 x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릴 거야. 됐습니까? 첫 페이지 보면 그래프의 종류 4가지, 지수함수 4가지는 이렇게 최근에 문제 중에 얘네들 다 숨겨놓고 문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점은 찾아야 돼. 이 점을 찾고 문제를 푸는 게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 점근선은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2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 m,n만 잡으면 절반은 끝난 거야. m,n만 잡으면 절반 끝난 거야. 포인트, 점근선 싹 나 끝났겠죠? 정점. 정점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생각 없어요. 여기서 한 칸. 됐어요? 그럼 요 라인 그으면 한 칸 오른쪽 그리면 이게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좌편 그때 쓰면 됩니다. 시계터 넣어도 되긴 한데 얘가 원점이라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생각으로 최근에 어떤 생각으로 많이 넘어가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관계면 y는 x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그리면 이제는 로그 지수를 그리면 당연히 무슨 선이 필요해? y는 x라는 선이 필요할 거고 지수 함수 그래프가 있고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럼 둘 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이 포인트야. 지수 로그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xy 바뀌니까 점근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세트야. 이렇게 세트야. 그러면 요 점까지 찍어볼게요. 요 점까지 찍어볼게요. 얘를 지웠어요. 지웠다는 말은 현재 얘네들을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움직여. 그럼 움직이더라도 아까 그 그림하고 어째 똑같게 보여야 되겠지. 그 다시 말해서 얘를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디로 갖고 와서 풀어라? 원점으로 갖고 가서 풀어라 이런 말이야. 그럼 생각이 좀 쉬워질 거라는 거죠. 가져가서 풀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 보통 좌표적인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뿔만 시켜놓고 가면 돼요. 길이적인 생각, 넓이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서 풀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꽤 중요한 점입니다. 지수든 로그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지수하고 로그의 이제 관계성 문제가 있는데 그래프 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지 않습니다. 교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수하고 로그 함수는 교점이 어쩔 수 있다고?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쓸데가 없네요. 역함수가 있네 여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개가 역함수고 우리는 증가함수에서는 누구만 딱 생각하면 돼? 증가에 대해서는 y는 x하고 교점만 생각하면 되겠죠. 주의사항 한 가지는 지수 로그 함수가 너희들이 힘든 점 중에 하나가 함수적인 요소가 첨가가 돼야지 계산을 해서 푸는 것은 힘들어요. 계산을 푸는 것은 연립방정식 형태야. 지수함수 로그 연산이 안 됩니다. 연산이 안 돼. 그럼 식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야 돼. 문자를 소거시킨다 생각을 해. 로그를 자체를 없앤다. 지수하고 로그는 연산이 안 된다. 지수와 다항식도 연산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연산이 안 돼. 연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는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알겠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루트 2의 x제곱.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그럼 누구랑만 비교하면 돼? y는 x랑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지? y는 x랑만 비교하면 되니까 x에다 뭐를 집어내면 2를 넣어봤습니다. 2 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2 나오나요? 교점이 있네. 4를 넣어봤어요. 4가 된가요? 당연히 하나가 나오면 두 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소리죠. 됐습니까? 얘가 루트 2일 때고 만약 2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2부터 2까지 커지면 그래프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떤 접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우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없어. 알았어요? 개수에 대한 문제만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점은 무조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두 개, 한 개, 연계가 다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감소함수는 안 그러고 감소함수는 딱 하나밖에 안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다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평행이동 되는 게 있어요. 평행이동. 설명했나요 이거? 지수할 때? 안 했나요? 평행이동 되는 거? 안 했어요? 안 했어? 자, 지수함수는 우리가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야.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야. 그러면 밑을 어떻게 볼 거냐면 항상 어떻게 놓고 보냐면 2에 x로 놓고 봐야 돼요. 여기서 우선권은 누구냐면 x야. 얘가 x야. 마이너스 x가 된 것은 대칭 이동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무슨 말이야? 얘가 2에 2x가 되면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된다고요. 얘를 x로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밑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지. 그렇지? 이거는 얘를 2를 2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지. 오케이. 얘는 되네. 평행이동해. 2는 되네. 3은 올릴 수 있어 없어? 쌤이 지수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로그 할 때도 모든 수를 내 마음대로 밑을 갖고 있는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모든 수를 3을 2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얼마야? 로그 2의 3 이래 되죠? 모든 수를 지수 형태 다 바꿀 수 있어. 로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밑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로그 2의 3. 그 식을 딱 보면 아하 얘는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식을 보자마자 가야 돼.
어? 된다 안 된다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100%는 아니더라도 딱 보면 한 5개 보면 4개는 바로 나와야 돼. 얘는 되겠죠. 2-x제곱. 이게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지수 연산을 좀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로그도 하나 있을 거야. 로그도 마찬가지로 누가 우선권을 가져? x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여기를 x로 만들고 밑을 확인해야 돼요. 됐어요? 그럼 우린 두 가지 작업이 있네요. y는 2 로그 2의 x가 있을 거고 됐습니까? y는 로그 2의 2x가 있을 거고 y는 로그 2의 x제곱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돼요? 얘하고 얘는 어찌니? 같나요? 얘는 같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수에서는 뭐부터 생각해? 정의역부터 생각해야 돼. 정의역이 다릅니다. 얘는 양수, 얘는 0만 아니면 돼요. 같지 않습니다. x가 양수라는 전제하가 있으면 똑같아지고요. 이건 기본 문제야. 함수에서 정의역이 다르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정의역이 다르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같은 함수가 아니니까. 알겠죠? 정의역 같으면 얘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하고 얘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아래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거는 로그 2x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평행이동 되는 거야.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왜? 누가 우선권을 간다? x가 우선권을 간다 했지. 그럼 2는 어디로 가냐? 얘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2의 2분의 1로 가서 루트 2가 돼서 밑이 다른 함수가 돼. 알겠나요? 자, 얘는 어쩐다고요? 된다고요? 얘만 어떻게 돼? 2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겠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얘는 된다고요?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 얘는 요거는 주의사항이래 실은. 좀 애매합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배운 대칭이동까지 인정을 하는 게 일단은 맞아. 일단은 y는 x까지 배웠죠? 알겠어요? 왜냐면 대칭을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프를 막 움직여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얘는 역함수니까 가능하겠죠? 그거는 답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책은 맞다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은 틀렸다 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밑이 똑같은 역함수 형태도 일단 대칭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근데 설명한 것은 함수 그래프만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오면 되는데 이번 주 숙제는 스텝 2가 되겠습니다. 스텝 2에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